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우리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이야, 맥힌다. 기가 막힌다. 기원 씨 뭐예요? 방송 시작했어요.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요즘 말이죠. 그 AI로 제 사진을 바꾸는 그 과정이 굉장히 좀 푹 빠져 있거든요. 물론 제 원본 사진 그대로 이것도 훌륭한 거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요즘 들어보니까 이 인기 있는 만화 그림체라든지 그다음에 장난감 피규어 스타일로 바꿔준다고 해가지고 저도 해봤는데 네.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쵸. 이 세상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너무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요즘은요, 예전에 찍은 흑백 사진을 컬러로 복원하는 건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사진 속 인물을 움직이게 만든 영상에 생전의 목소리까지 입힐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네? 진짜요? 그러면은 사진 한 장만 있으면 그 그리운 사람의 생전 모습을 마치 다시 만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재현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죠. 그리운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독립운동가나 6.25 전사자분들도 이제 첨단 디지털 기술 덕분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야, 이제 과학은 단순한 복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역사적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게 해주는 힘이 되고 있네요. 디지털 복원 기술은 역사와 감정을 연결할 수 있는 기술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역사적 사건의 공간과 현장까지 정밀하게 재현해내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에서는 기억을 현실로 구현해내는 디지털 복원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에 앞서서 함께해 주실 두 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한국과 세계 문화遺産을 대상으로 문화遺産 디지털 복원 일을 해온 박진호 박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고고환경 실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있는 안형기라고 합니다. 디지털 고고학, 그다음에 디지털 헤리티지 쪽을 갖다가 전공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올해가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기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독립기념관에서는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시민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를 하고 있다고 해요. 백범 김구 선생님, 또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와 관람객들이 직접 대화를 나누면서 독립운동의 어떤 의미를 되새기고 또 역사 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위인전에서만 보던 독립운동가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다. 너무 신기한 것 같은데 일단 박 박사님, 이 기술 대체 어떤 기술이 쓰인 거길래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이것은 AI 디지털 휴먼 기술이라고 하고요. 그 안에는 3D 스캐닝, 네. 모션 캡처, 이미지 합성 기술 등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백범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진이나 동영상뿐만이 아니라 광복 직후에 네. 음성까지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히 외형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았던 김구 선생님의 목소리까지 AI가 학습해서 우리에게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들려주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에 매원 윤봉길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 25년의 짧은 생애지만 그가 겪어왔던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6,400개나 되는 윤봉길의 어떤 개인적인 행적, 네. 홍콩을 의거, 그리고 젊었을 때 시골에서 했던 교육 사업까지 예. 모든 포텐셜한 질문들을 완벽하게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와, 대단하다. 네, 제가 관련해서 기억이 나는 게요. 네. 처음 입는 광복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진행한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 보면 대부분 흑백 사진 속에서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컬러로 아주 멋진 예쁜 한복을 입혀드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게 굉장히 뭉클하고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이게 박사님 얘기하신 디지털 휴먼 기술인가요? 맞습니다. 처음 입는 광복이라는 그 프로젝트는 그 디지털 복원 기술을 이용해서
독립운동가 분들을 갖다가 이제 현재 이제 되살리는 그런 프로젝트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제 그 당시에는 보통 이제 흑백으로 된 수영 사진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네. 그 수영 사진이라고 하는 게 사실 오래돼서 사실 좀 상태도 안 좋고 화질도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갖다가 AI 업스케일링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그 해상도를 갖다가 올리고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생전 모습을 갖다 이제 되살리는 작업을 한 거고요. 한복 명의는 이제 고증을 통해서 이제 되살리게 입혔던 이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이 색상들 자체도 각 독립운동가 분들한테 좀 어울리는 색상들 같은 것을 갖다가 좀 맞춰서 이제 적용을 시켰고요. 이제 뭐 단순히 이제 이미지만을 갖다 되살린 게 아니라 현장감 그리고 그 독립운동가 분들이 광복을 갖다가 이제 다시 맞이하셨을 때 그 느낌을 갖다가 대중들에게 좀 약간 좀 시각적으로 널리 알려주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소위 저희 피부톤 얘기할 때 막 쿨톤, 웜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독립운동가 분들도 복원할 때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고려를 해서 복원을 하셨단 말씀이실까요? 뭐 아무래도 뭐 AI를 이용해서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을 갖다가 조금 이제 감안해가지고서 하는 걸 거고요. 그러한 이제 그 AI 이제 기술이 이제 워낙 이제 현재는 많이 고도화되고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능한 결과물을 갖다가 이제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이런 독립운동가 분들을 좀 추모하고 기념하는 프로젝트는 뭐 정부라든지 아니면 좀 자본력이 뒷받침되는 대기업에서 좀 주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너튜브에서 보니까 말이죠. 요즘에는 이 너튜버들도 AI 기술을 통해서 이 복원 콘텐츠를 하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사진 보면 좀 이제 무표정 아니면 좀 뭔가 비장한 결의에 찬 이런 모습들만 좀 보다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그 독립운동가 맞아. 분들 모습 보니까 뭔가 진짜 이웃집 뭐 형님 같기도 하고 누님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반가웠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디지털 복원 기술이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일반 대중들한테도 좀 보편화되고 있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사실 제가 25년 전에 이런 인물 복원, 디지털 복원 일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회사나 네. 국가유산청의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하나의 그 완벽한 팀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이런 오픈 소스 모델이 많이 대중화돼가지고 네네. 인공지능 기술에 힘입어서 개인도 이런 복원의 영역까지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좋게는 인공지능의 대중화, 네. 복원의 민주화 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릴 수 있어서요. 네. 과거에는 특정한 전문 지식이나 어떤 기관에만 국한되었던 복원 기술이 네. 인공지능의 기술 힘입어 더 보편화되고 대중화되는 추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어떤 손상된 이미지 같은 것도 정말 몇 초 만에 이게 제대로 복원이 되고 하더라고요. 진짜 신기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앞서서 이제 박사님 얘기해 주신 부분 중에서 뭐 얼굴뿐만 아니라 배경 또는 의상 같은 것도 고증을 거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확인을 하고 복원을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독립운동가 분들이 이제 생존하셨을 때는 관련된 자료가 조금 많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당시에 살았던 어떤 복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역사적 환경이나 그 주변 분들이 살았던 어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갖다 근거로 해서 이제 복원을 해야지 좀 올바른 재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고증도 이게 뭐 말이 쉽지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박수 한번 드릴게요. 예. 박수 한번 가시죠. 대단하십니다. 네네. 지금까지 얘기 종합해 보면은 이제 디지털 복원을 하려면 일단 뭐랄까요? 그 사진이 일단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진을 복원해서 이 흑백 사진을 컬러로 바꾸든가 아니면 이거를 더 나아가서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거나 하잖아요. 사진이 없으면 아예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박사님? 사실 사진이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렇더라고 사진이 굳이 없더라도 네. 복원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어떤 과거의 두개골 가지고 CT 단층 촬영을 한다든가 또 생성형 AI 기술로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했던 13년 전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백제인의 얼굴 프로젝트였는데 6세기 당시에 백제 시대에 귀족 부인의 두개골이 출토됐습니다. 오, 네네네. 근데 역사에 이 여인에 대한 기록은 단 한 줄도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렇겠죠. 이 여인의 어떤 피부색, 머리카락, 그리고 주변에 발견됐던 장신구를 바탕으로 두상을 완벽하게 3차원 디지털 복원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무려 13년 전에. 예,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는 사진이 없어도 온전한 두개골만으로도 생전의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6.25 전쟁의 한 영웅이 오랜 시간 잊혔던 얼굴을 되찾게 됐다고 하네요.
호국 보훈의 달 6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달이죠. 자, 그런데요, 사실 우리에게 이름이 알려진 호국 영웅보다는 이름 모를 또 땅에 묻혀 있는 호국 영웅들이 더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곳에서는요, 그분들의 이름과 흔적을 되찾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는데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마음과 뜻을 모아서 호국 영웅들의 신원 확인 그리고 얼굴 복원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들고 계신 건 일단 뭔가요? 저희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 중에 발굴된 네. 전사자 분의 두개골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유해가 여기 지금 예, 맞습니다. 6.25 전사자 분들은 대부분 18세에서 21세 정도의 청년층입니다. 결혼도 하시지 않은 분들이 많고 전사자분의 자식이 되는 그런 유가족분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분들을 신원 확인해 드리는 호국 보훈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네. 또 이분들의 얼굴을 복원해서 영정 사진이나마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호국 영웅의 얼굴을 한번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해 보죠. 안에서 진행하면 될까요? 네. 수장님, 여기는 어디인가요? MD CT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예, 여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네. CT 촬영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CT라고 하시는 게 저희 평소에 뭐 건강검진 때나 찍는 그 CT. 예, 맞습니다. 전사자 유해의 얼굴을 복원하기 위해서 네. 두개골을 컴퓨터 단층 촬영, 즉 CT를 촬영해서 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얼굴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머리뼈부터 발뼈까지 모두 잔존한 유해는 전체의 한 9%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9% 안에서도 안면 부위가 잘 보존돼 있는 경우에만 네. 얼굴 복원을 저희가 시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9% 중에서도 또 거기서 또 극소수. 예. 와,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뭐랄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게 보통 과정이 아니군요. 나왔나 보다. 촬영 잘 됐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자, 이제 CT 촬영도 완료가 된 것 같고요. 이 다음 단계는 뭔가요? 위층으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층으로. 네, 그럼 가보시죠. 네. 앞으로. 반갑습니다. 네, 연구원님 일단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신원 확인실에서 얼굴 복원하고 있는 유준열. 네. 자, 저희가 방금 지금 소장님이랑 밑에 1층 CT실에서 이제 우리 순국 선열의 유해를 가지고 이제 촬영을 하고 왔어요. 지금 이게 그 결과물인가요? 송영환 일병님 CT에서 이렇게 3D 모델로 만들었고요. 예. 여기 지금 왼쪽 광대뼈가 손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른쪽을 참고를 해서 복원을 시키게 됩니다. 좀 나름 이제 비슷하게. 팩이라고 불리는 이 막대기들이 보이시나요? 이게 뭔가요? 이게 각각의 피부 두께를 나타내는 막대기 표시들이. 아까 조 막대기 높이까지가 이제 피부로 덮여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얼굴 근육들을 입혀주게 됩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얼굴 형태소라고 부르는데요. 눈, 코, 입, 귀, 눈썹 등의 이제 위치와 크기 등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부착시킨 피부 두께에 맞게 이렇게 얼굴을 변형시켜서 이분 얼굴형에 맞게 그리고 눈, 코, 입과 어울릴 수 있는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사람 피부 톤이나 네. 머리카락 등 뭐 눈썹도 없고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정확한 모습을 좀 더 예측하기 위해서 포토샵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송영환 일병님의 영정을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그 유가족 그 따님분께 전달이 됐나요? 네, 실제로 5월 8일에 예. 유가족 초청 행사를 통해서 유가족분에게 이 사진을 직접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따님이 영정 사진을 처음 보시고 바로 눈물을 흘리시기 시작하면서 저희 행사를 하게 됐는데 그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정말 눈물바다가 똑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13만여 명의 실종자가 아직 그 대한민국 영토에 매장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 10,000여 명 정도만 저희가 발굴을 한 결과가 되겠고 아직 12만에 가까운 북한 전사자분들이 북한을 포함한 전체 영토에 아직까지도 매장이 되어 계십니다. 그렇게 많은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우리 순국 소녀들, 호국 영웅들의 이 유해 발굴 또 얼굴 복원 작업까지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두 분 좀 수고 많이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호국 영웅을 기억하는 또 다른 방법, 얼굴 복원. 이름과 얼굴, 또 그분들의 삶을 복원해서 그분들의 헌신과 충정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충성! 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요, 올해까지 총 4분의 6.25 전사자 얼굴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미 복원된 한 분의 6.25 전사자는 신원이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나머지 3분의 유해에 대한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자, 얼굴 복원을 통해서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부 국가수 관계자분들 계속 네.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디지털 복원에 관한 다양한 사례 살펴봤고요. 이제는 과연 그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가 무엇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과거의 인물을 복원하는 디지털 복원 기술, 정확히 이게 어떤 기술인가요? 3D 스캔 기술과 AI 생성 기술, 그다음에 디지털 휴먼 기술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D 스캐닝 같은 경우는 과거를 추적할 수 있는 어떤 고고학적인 유물들, 예를 들어 시신이라든가 미이라, 그다음 두개골 바탕으로 해서 역사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어떤 외형을 복원하는 경우, 또 생성 AI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어떤 수십만 개 학습한 데이터, 복원에 필요했던 그 중에 통계치, 이런 자료가 들어왔을 때 과거에 개인의 의견에 추정했던 고증보다 더 정확한 고증 복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복원 생성 기술은 단순히 2천, 3천의 복원에서 벗어나서 생물학적으로는 사망했지만 네. 인간에 대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반응하고 디지털 생명체로서 다시 우리 앞에 불러올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가 가능하게. 네.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합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그 국과수에 가서 유해를 바탕으로 이 영정사진까지 재구성하는 모든 과정을 살펴봤잖아요. 네. 그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해가 들어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유해가 나가서 가족 품에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 그만큼 이게 케이스마다 이제 걸리는 시간, 소요 시간이 진짜 천차만별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럼 질문이 있는데 완전한 유해, 그러니까 완전 유해가 있어도 이 생전의 사진이 없으면 아무래도 좀 추측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죠, 박사님. 네. 상당히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시고요. 네. 생전 사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유해만 가지고도 복원은 가능하긴 합니다. 눈에 있는 그 뼈 구조라든지 코 아니면 턱 구조를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이제 그 생전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추정은 가능하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적으로 형제 인류학적 전문가 분들이 이제 붙으셔서 근육층이라든지 아니면은 피하 지방, 그다음에 피부 같은 것을 갖다 복원해서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이 이제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이제 유해를 가지고 디지털 복원을 할 때는 이제 온전한 두개골이 필수적이겠네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마치 이제 보통 이제 퍼즐을 갖다가 이제 일정 부분만 해도 전반적인 전체적인 형태는 좀 알아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특정 부분들, 눈이나 코 쪽이나 아니면 턱 쪽에 이제 특정 어떤 정확하게 형상을 유추할 수 있는 특정 부분만이 온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그 유해의 이제 원래의 형태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추정이 가능하고요. 그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가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그 표준화된 데이터들이 존재는 합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생전의 모습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재현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안 박사님의 말씀은 이제 사진이 없는 경우에 지금 복원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러면 사진이 있다고 치고 이 사진을 기반으로 디지털 복원을 하는 과정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박사님? 첫 번째 이미지 정제 같은 경우입니다. 사진이 발명된 지 200년이 넘었는데요. 근데 이게 흑백이든 칼라든 이게 바래지거나 맞아요. 40~50% 없어지거나 그럼 사실 사진 가지고 실제 원형 복원을 하기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AI가 들어가서 훼손된 부분을 통계적 확률로 이럴 것이다 하고 뽑아준다던가 그리고 2차원 사진을 바탕으로 이미지 얼굴이 또 형성이 되고요. 네네. 자, 이미지 얼굴까지 형성되면 그 다음에 이미지 복원 단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디지털 휴먼 기술이 들어가서 그 당시 사건 환경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그 인물이 살았던 당시 시대 환경,
주변에 있는 빅데이터를 모아서 이제는 현대인과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단계가 있네요. 근데 이제 디지털 복원을 할 때, 특히 사진을 가지고 복원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은 뭘까요? 역시 정보의 부재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폴레옹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추정 복원대라든지 옛날 왕의 어진이라든지 있지만 일반 서민이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복원해 줄 수 있을까? 결국은 이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싸움이거든요. 근데 현재의 인공지능은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를 넣어서 평균값과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서 팩트를 찾아오는 방법인데 그 정보의 부재로 말미암아 그 사진이나 과거에 사람을 복원하는 데이터가 없다면 그 간격을 어떻게 메볼까? 현재 인공지능 기술은 여기까지 한계인데요. 아직까지는 결국 정보가 데이터가 얼마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정확한 복원의 정확성이 갈리기도 합니다. 이 디지털 복원 기술 덕분에 역사책에서만 머물던 우리 영웅들이 다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정지된 화면을 넘어서 생생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휴먼 덕분인 거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디지털 휴먼이라는 기술 자체는 단순히 이제 뭐 캐릭터를 갖다가 만들어낸다든지 뭐 예쁜 이미지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기술은 아닙니다. 애초에 이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생존을 했었던 그 사람의 뭐 어떤 삶의 이야기라든지 그 당시에 뭐 역사적 배경, 주변 환경, 뭐 더 나아가서 뭐 그 사람의 이제 목소리나 그 사람의 철학까지도 조금 알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그 데이터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뭐 그 사람이 이제 계속 살아 있었으면 향후 어떤 일까지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기술을 갖다가 이제 일반적인 뭐 게임 캐릭터라든지 그런 영화의 캐릭터를 만드는 거하고 조금 차원을 달리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애초에 이러한 기술들, 이 디지털 휴먼이라는 기술이 그 사람의 생전의 모습,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역사적 사실, 주변 환경,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다 다 종합해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디지털 휴먼을 갖다가 우리는 가상으로 보는 이제 그 사람의 모습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추모나 아니면은 그 뭐 교육적인 활용이나 콘텐츠적인 활용을 갖다 가능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새로운 방식의 어떤 역사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좀 흥미로운 이제 기사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최근에는요 계속 얘기해주신 뭐 디지털 휴먼 기술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있잖아요. 네. 뭐 메타버스, VR 체험 콘텐츠라든지 영상 아카이브까지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역사적인 현장을 더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일단 지금 독립 뭐 기념관에서 이제 80주년 기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관련된 뭐 그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콘텐츠를 갖다가 이제 활용해서 하고 있고요. 뭐 AI 기반에서 이제 로봇 누리라고 하는 이제 그 로봇 도슨트를 갖다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뭐 안내 같은 것도 하고는 있습니다. 뭐 디지털 헤리티지 콘텐츠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여러 가지 박물관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뭐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경우에 실감실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해서 뭐 그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고요. 이제 국가유산청에서는 이제 그 디지털 아카이빙 플랫폼을 이용해서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민간에게 이제 무료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도 있고 사이버 전시관 뭐 아니면은 뭐 온라인 박물관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 국립박물관 쪽에서는 이제 이 뮤지엄이라고 하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뮤지엄. 이 뮤지엄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보면은 전국에 있는 이제 국공립, 뭐 사립박물관까지 포함한 소장품들을 갖다가 따로 가지 않고서 다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집에서 볼 수 있는 좋다. 거예요. 그렇죠. 그 기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따로 교육 플랫폼으로도 활용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네. 가장 큰 장점이 그겁니다. 교실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디지털 휴먼이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고 콘텐츠만 제대로 완성이 돼 있으면은 교실에서 뭐 여러 독립운동가들의 실제 재현한 모습, 그다음에 그 목소리를 가지고 김구 선생님한테 듣는 독립운동 이야기라든지 그것도 재밌다. 아니면은 안중근 의사가 이제 되살아나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의 상황을 갖다가 그 당시에 뭐 그 어떤 심정으로 이제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해주는 그런 것도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직접 박물관이나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곳에 이제 가지 않아도 데이터만 있으면은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서 실제 이제 가서 보지 못한 유물을 갖다가 만지면서 좀 볼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지금 이제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이 말씀해주신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디지털 복원 기술이 단지 과거를 되새기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 그 기억을 새롭게 살리는 도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할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디지털 복원이 과거 인물의 외형적 재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물의 과거의 정서적 가치, 그 인물의 삶의 기억까지 반추할 수 있는 기술로 더 발전이 될 것 같군요. 이걸 봤을 때 디지털 복원이 과거를 보는 창에서 과거의 기억과 대화하는 창으로 더 발전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기억과 대화를 한다. 더 이제 확장된 의미로 네, 더 이제 네. 발전이 될 것이다. 네, 지금까지 디지털 복원을 한 인물들은 근현대 인물이 주를 이뤘는데요. 얼마 전에는 청동기 시대 고대인까지 복원해내는데 성공해냈다고 하네요. 무의식을 탐구한 초현실주의 화가로서 20세기 미술에 아주 거대한 큰 족적을 남긴 스페인의 천재 화가 살바도르 달리. 그가 21세기 첨단 기술을 통해 다시 복원됐습니다. 이 살바도르 달리는 살아생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천재가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세상 사람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1989년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36년 전에 사망했지만 최근 살바도르 달리가 AI로 재현됐습니다. 달리의 실제 체형과 매우 유사한 인물을 동원해서 연기를 했고요. 얼굴은 실제 살바도르 달리의 얼굴을 합성한 방식의, 즉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살바도르 달리를 되살려낸 것이죠. 달리처럼 비교적 최근 인물의 경우에는 사진과 영상 데이터가 풍부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록이나 사진 자료가 거의 없는 고대 인물의 복원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경우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복원이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이스맨 웨지입니다. 지난 1991년 3월 19일 알프스 산맥에서 아이스맨 웨지라고 불리는 미라가 발견됩니다. 자, 근데 이 아이스맨 웨지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연구된 선사시대 인물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웨지에 대한 논문이 770편이 나왔고요. 웨지를 연구한 사람이 880명이 넘습니다. 정말 많은 관심과 많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근에 웨지가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디지털 복원되었습니다. 경기도 연천에 위치한 전국 선사박물관은 이 아이스맨 웨지를 주제로 한 인공지능형 실감 콘텐츠 체험관을 현재 운영 중입니다. 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요, 이러한 인공지능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정지된 웨지 데이터가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국에서 수행한 AI 디지털 휴먼 재현 사업을 통해 무려 5,300년 전 청동기 시대의 유럽인의 조상을 디지털로 복원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는 이탈리아 티롤 박물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음성인식 기반 AI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500개 이상의 질문에 적절히 답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국 선사박물관이 구현한 실감형 AR 기술은 가상 공간 속에서 청동기 시대 인물을 현실로 불러오는 기술로 시공간을 뛰어넘어 웨지가 살았던 당시의 생활상을 현재 생생히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기술은 향후 전 세계 박물관 전시관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으로 개발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일종의 KAI, 한국형 인공지능 기술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과거 선사시대는 물론 역사세대의 인물까지도 재현할 수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거를 기록된 책이나 유물로만 파악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 과거의 인물과 직접 만나고 대화하면서 그들의 삶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000년 전의 사람과 오늘의 우리가 이어지는 시대. 기술은 시간의 경계를 허물고 인간의 기억을 되살리는 새로운 길을 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디지털 복원 기술은 인물뿐만 아니라 역사 현장, 문화유산까지 범위가 대폭 확장됐다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디지털 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인물의 재현도 더 넘어가서 당시 이제 역사적 사실, 주변 환경 그런 것도 이제 다시 복원하는 그 단계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그 당시 얘기하면 그 당시에 미군이 촬영했던 뭐 정찰용 항공 사진 아니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뭐 증언, 기록,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장 정보를 기록했던 뭐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겠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에 이제 전장 상황을 갖다가 이제 재구성해서 이제 복원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선주들이 어떻게 싸워서 이 자유를 지켰는지에 대한 그 느낌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하고도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글로 접하고 설명을 듣는 것보다 그렇게 직접 내가 체험을 해보면 더 생생하게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요, 한편으로 또 이 생각이 드는 게 안타깝게 뭐 소실되거나 잃어버렸던 우리 그 문화유산들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도 디지털 복원으로 복원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네. 디지털 복원은 그렇게 과거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오. 자, 여러분들 우리 얼마 전에 안동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네네네. 많은 희생자도 있었지만 그렇죠. 특히 그때 많이 주목된 것이 엄청난 산불을 통해서 우리나라 보물 2건과 네. 문화유산 30건이 훼손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렇죠. 특히 신라 시대부터 있었던 의성의 이 고문사가 네. 훼손되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 이걸 보면서 저는 과거에 이 디지털 복원이 이 문화유산 회복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번에 산불 나기 전에 우린 2008년에 숭례문 화재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네네. 네. 그때는 우리나라 방송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타전돼 가지고 참 진짜. 좀 한국인으로서 좀 부끄럽고 네. 되게 아쉬웠는데요. 네. 2008년에 숭례문이 전소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한 재단법인 연구소가 6년 전에 2002년에 숭례문 전체를 3D 스캔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재가 날 걸 알고 미리 한 작업은 아니고 그렇겠죠. 어떤 미래유산의 보존 차원에서 디지털 보존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화재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현 국가유산청은 재단법인 연구소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2013년 숭례문을 실제 복원할 때 큰 복원 자료로서 와.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다행이다. 불행 중 그렇죠? 다행입니다. 네. 근데 이런 사례는 비단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 3일에 다시 재개관한 노틀담 성당에 대해서 노틀담 아십니까? 성당도 아우, 난리 났었죠. 그런데 우리 숭례문하고 똑같이 네. 이 2019년 노틀담 성당이 화재 나기 전에 전에. 프랑스의 네. 한 기업이 2010년부터 혹시 모를 미래 훼손에 대비해서 노틀담 성당 자체도 전체를 스캐닝했다. 스캐닝하고 아카이빙을 했는데요. 네.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나라하고 물론 숭례문 조선시대와 800년 전에 우리나라 고려시대의 노틀담 성당은 문화적 배경이나 역사적 맥락, 동서에 상이한 문화유산이지만 똑같이 현대에 와서 사람의 훼손이든 인위적 훼손이든 간에 훼손을 당했고 네. 그 전에 디지털 복원, 디지털 재현에 가까운 네. 이 기술을 통해서 훼손된 거를 우리가 다시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전 그래서 이 두 개를 공동의 기억, 공동의 아카이빙, 공동의 디지털 복원 이런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노틀담 성당 같은 경우는요. 프랑스의 기업에 의해서 3D 스캔을 통해서 데이터가 보존되기도 했지만 네. 프랑스의 다른 기업, 히스토블이라는 기업이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이런 이 태블릿? 태블릿을 가지고 네. 전 세계 15개의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노틀담 증강유실 특별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작년 7월 1일 우리나라 광화문에 있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도 약 2달 가까이 노틀담 증강유실 특별전을 했는데요. 막상 가면 노틀담 관련된 유물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30개 프로그램이 패드 가지고 네. 굳이 파리 노틀담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서울, 뭐 상해, 두바이 대도시에서 이 증강유실 기술 가지고 노틀담 사원을 마치 가본 것처럼 느끼는 그런 전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랑스 기업은 노틀담 성당의 어떤 원형 복원을 위한 스캔뿐만 아니라 그거의 활용, 그러면서 노틀담 성당의 어떤 회복과
위대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아주 아름다운 선례를 남기게 된 것이죠. 네. 저 그럼 안 박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디지털 보건 기술 현재 수준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순위 같은 게 또 매겨져 있는지. 네, 저희 또 이런 거 민감하거든요.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일단은 과거 이제 디지털 보건 같은 경우는 디지털 기록을 근간으로 한 이제 재현, 보건 쪽에 좀 치우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3D 스캔이라든지 뭐 사진 측량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시각화하는 그런 방식의 절차대로 이제 했다라고 하면은 요새는 거기에 이제 AI가 접목이 되면서 이제 AI를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를 하는 뭐 요새 이제 생성형 AI가 이제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러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뭐 디지털 아카이빙 쪽을 갖다가 좀 어떻게 이제 활용한다든지 기존의 여러 학자들이 만들었던 시각화된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순위 말씀하셨는데 사실 굳이 이제 순위를 갖다 한다고 하면은 사실 디지털 이 헤리티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단 콘텐츠 기술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세계에서 이제 수익권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문화유산 관련해서 박물관이나 전시관 쪽에 이러한 디지털 헤리티지를 갖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국가는 많이 없고요. 다만 이제 약간 이론적인 연구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나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외국 같은 경우에 뭐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가면서 꾸준히 관련된 성과나 연구자들이 이제 많이 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디지털 헤리티지가 이제 활성화된 게 뭐 거의 이제 뭐 90년대, 뭐 거의 한 중후반부터 해가지고서 이제 특히 이제 뭐 2000년대 초반, 뭐 요 정도에서 아직 역사가 그렇게까지는 깊진 않죠. 네. 예, 아무래도 전공하시는 분들도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외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학과나 그런 것도 이제 사실 외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이제 부족한 게 좀 실정입니다.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네네.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덩달아 디지털 보건 기술 발전에도 가속이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눈에 띄는 발전 하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아무래도 이제 눈에 띄는 발전이라고 하면 이제 생성형 AI의 등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소위 말하는 이제 디지털 헤리티지에서 어떤 방식으로 갖다가 이제 이걸 갖다 붙이냐가 지금 상당히 이제 화두가 되고 있고요. 너프라는 기술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갖다가 이제 뭐 재해석해가지고서 3D 모델을 갖다 뭐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부분도 AI가 유추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아직까지는 이제 뭐 테스트 쪽으로 이제 많이 하고는 있는데 그런 쪽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많이들 적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나오는 게 이제 멀티모달 AI라고 해가지고서 단순히 이제 뭐 텍스트 따로. 뭐 이미지 따로, 뭐 3D 모델 따로 이제 해가지고 AI가 분석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갖다가 한 번에 모아서 그것을 갖다가 AI가 자기가 알아서 재해석하고 판단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뭐 그런 방식도 많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과거를 부활시키는 디지털 보건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보건 기술의 가치와 미래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네, 지금 현재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면 지금의 이 디지털 보건 기술로는 이제 인물과 공간, 상황까지 완벽하게 이제 재현이 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궁금한 게 이 머지않은 미래 아니면 먼 훗날에 여기까지 복원이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을까요? 안 박사님? 어디까지 갈까요? 진짜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이제 있다라고 하면은 인물의 외형, 모습, 그 당시에 살았던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복원, 재현이 가능한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쪽 분야까지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물이 만약에 계속 생존을 했을 때 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했을까 아니면은 어떤 일을 했을까를 갖다가 이제 AI가 미리 이제 추론해서 이제 알려주는 식으로까지도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빈센트 반 고흐가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생존해서 작품을 그렸을 때 어떤 화풍으로 작품을 갖다 그리고 발전시켰는지 같은 것도 아마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가능한 예, 그런 이제 단계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오, 가능성 있는데요? 네. 보니까요, 오늘 두 분 말씀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디지털 보건 기술이 우리가 잊고 살던 어떤 의식과 가치를 일깨워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 디지털 보건 기술의 의미가 어떻게 더 확장해 나갈까요? 디지털 보건은 과거적인 의미가 많지만 이걸 좀 약간 미래적으로 해석한다면 과거의 기억과 가치를 되살리는 기억의 인프라,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기억의 인프라. 네. 그러니까 사실 지난 30년 동안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고 과거를 되살리는 시각 복원에 많이 집중했다면 지금은 의미 복원, 공감의 기억으로 남는 데이터는 우리에게 영원히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면 디지털 복원은 과거에도 흐르지만 미래 보존 가치로서도 과거, 현재, 미래를 다 관통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예. 자, 그러면요. 앞으로 이 디지털 보건 기술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혹은 좀 이런 기술이 빨리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게 혹시 있을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생성형 AI 쪽,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멀티모달을 갖다 활용한 이제 그 생성형 AI 기술이 조금 더 빨리 이제 등장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그 멀티모달 AI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하나의 데이터가 아니라 여러 가지 데이터들, 뭐 이미지, 뭐 영상, 뭐 오디오 데이터도 있을 것 같고요. 뭐 3D 모델 같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다 이제 모아서 한꺼번에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결과물을 갖다가 생성해내는 이제 그런 방식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옛날 이제 고서에 뭐 어떤 사찰 기둥이 붉은색이다라고 하면은 AI가 그것을 보고 해석을 한 다음에 그 생성형 이미지에다가 그 관련된 고증을 갖다가 이제 적용시키고 시각화하는. 그러니까 그러한 기록들이 단순히 이제 문헌도 있겠지만은 문헌 기록 외에도 뭐 사람의 증언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AI가 한 번의 데이터를 갖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이제 마치 사람처럼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판단해서 뭔가 보여주는, 시각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사실 있긴 있는데요. 네. 이러한 기술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 만능주의에 좀 빠질 수도 있고요. 애초에 이제 이 디지털 복원이라는 게 이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또 기술 위주로 가다 보면은 윤리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관련 사항도 발생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그 결과가 과연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고증 이슈도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게요. 좀 앞으로 좀 정밀하게 이제 좀 잘 판단하면서 차근차근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해야 될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죠. 자, 디지털 복원 기술 덕분에 후손들에게 우리의 역사와 가치를 더 의미 있게 효과적으로 물려줄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라도 국민적 관심도 높아져야겠어요. 네.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이라는 정말 산업혁명 이래로 또 하나의 패러다임에 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앞으로는 인공지능 핵심 기술을 누가 쥐는 거에 따라서 세계사의 패권을 쥐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저는 AI 문명사라고 표현을 하고요. AI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계사적인 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한국은 무엇을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는 잠깐 이것과 연관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한번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총 5번의 르네상스 시대가 있었습니다. 통일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 경도광대 삼국을 통일하고 문화를 흡수해서 통일신라의 절정의 문화를 이뤘을 때가 첫 번째 르네상스고요. 두 번째가 200년 뒤에 고려 초기에 불교 문화의 극성을 이뤘던 불교 르네상스가 두 번째, 한글이라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정말 필요했던 그걸 창제했던 세종대왕 르네상스가 세 번째, 200년 전에 정조대왕의 실학 르네상스가 네 번째입니다. 저는 지금 이 5번째 우리가 한류 시대, 한류 르네상스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5번째 르네상스를 우리가 짧게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발전시키고 100년, 200년을 끝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인공지능에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한류는 한류 5.0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때를 한류 인공지능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해외에서 그동안 끌어왔던 것을 더 고양시켜서 네. 한류를 단순히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나 K-팝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양한 100가지, 1000가지 문화를 인공지능 기술과 같이 융합해서 네. 더 전 세계적으로 퍼뜨리는 한류 5.0의 주역이 바로 한류 인공지능이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이 단지 과거를 되살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식과 가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를 과학이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과거를 되살리는 기술 디지털 복원.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한 기술 같지만 사실은요, 꽤 오래전 그 역사가 시작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디지털 복원의 시작은 기록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디지털로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보존을 위한 데이터화가 주 목적이었죠. 1990년대 들어 3D 스캐닝 기술과 이 레이저 스캐닝 기술이 개발되면서 단순 기록을 넘어 실제 복원 가능성이 열립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디지털 복원은 본격적인 복원 도구로 자리 잡습니다. 고해상도 스캔, 3D 모델링, 디지털 리터치 기술이 유물, 건축물, 예술 작품 복원에 활용되기 시작했죠. 이탈리아의 피사의 사탑, 시리아 팔미라 신전, 그리고 한국 불국사 다보탑 등이 이 디지털 복원 기술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또 빛바랜 명화의 원색 복원을 위해 디지털 캔버스 재현 기술이 사용되기도 했죠. 이제는 AI가 적용되면서 디지털 복원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AI가 이 손상된 유물의 색과 형태를 스스로 예측하고 이 VR, AI 기기를 통해 이 복원된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해 메타버스 속 현장 투어가 가능해진 거죠. 보존에서 복원으로, 기록에서 경험으로 이 지워진 과거를 되살리는 디지털 복원. 앞으로 또 어떤 복원의 세계가 펼쳐질까요?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은 순국 선열과 호국 영웅을 되새기는 디지털 복원 기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6월 호국 보훈의 달만 이 선조들의 희생과 그 감사함을 기리는 게 아니라요, 1년 365일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자, 김구 선생님도 와. 안중근 선생님도 활짝 웃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의 웃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네요. 네. 많은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이 디지털 복원을 과거만 주로 주목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기술로 말미암아 디지털 복원이 과거, 현재, 미래 세 개 공간을 입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 박사님 어떠셨어요? 예, 오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디지털 복원이 단순히 이제 과거를 갖다 복원, 재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살았던 뭐 사람들의 기억, 그다음에 감정을 갖다가 이제 오늘날에 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디지털 복원의 가치를 갖다가 이제 공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